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덕담도 주고받고 여유가 넘치는 가운데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정기국회 일정 등 꽉 막힌 대한민국 전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대표는 모두 국회 문제든 세월호 특별법이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역이라면서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 양 정당의 원내대표라면 세월호 특별법 등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네, 내가 만약 양 정당의 원내대표라면 세월호 특별법 등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클럽 뉴스데이 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의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동이에요. 네네. 무슨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오후 4시부터 회동했는데요. 3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인사를 했군요. 상견례를 했군요. 사실상 상견례를 한 거죠. 이 회동 이후에 양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대화 제기를 촉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당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시작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두 대표의 회동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응원군으로서 원내대표를 푸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하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쪽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안전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파 수장들을 한 명씩 안배하면서 이 나중에 있을 잡음을 원천 봉쇄하고 처음부터 책임을 나눠지게 하겠다 이런 보관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소동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위원회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주평화국민연대를 대표해서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내년에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수싸움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고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며칠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국회 일정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처리하자 이런 건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3권 분리
건립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화법을 구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아든 이상 새누리당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직권 결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서 계류 중인 90여 개의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여야 간의 이 증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공개 제안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에서 5%포인트나 인하돼서 재벌의 현금을 급증시켰다고 지적을 했고요.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도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 5천억 원 감세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세수 부족분이 담배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근에 부자감세는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무성 대표에게요. 맞짱 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야당의 부자 증세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요.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근거 없는 비평을 할 게 아니라 예산 심의부터 정상화해 주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을 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요. 소속 전원 의원들에게 2011년도 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의 신문십답 정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자감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주에 모리 전 총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인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요. 최근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무원 그 연금 이야기 좀 해보죠. 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네. 이 중에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만 현재 가치로 약 4억 원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무슨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평균적으로 5억 2,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미래의 연금 총액을 지난해 말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 액수라고 합니다. 네.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선택 납세연맹 회장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 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네네. 정책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 노조가 그냥 저지를 해가지고 무산돼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이 한국연금학회 그리고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요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토론회장에 나온 수백 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와 욕설 등을 하면서 결국은 30분도 안 돼서 토론회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인인 대변인은요.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아시다시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연금 수령자 36만 명 그리고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충당 부채만 5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각 교통 상황 어떤가 알아볼까요? 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서울 시내도로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점점점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성산 쪽으로 금천교부터 목동교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고척교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여의상 나들목까지 각각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가양에서 성산대교,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더딘 흐름인데요. 반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기 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 경협 사업이죠. 나아진 하산 프로젝트를 현지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갔다 오셨네요? 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아요. 네. 여야 의원 몇 분이 가셨나요? 예, 저를 포함해서 네. 5분이 갔다 왔고요. 네. 새누리당 소속 3분, 네. 새정년 소속 2분에서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디 둘러보신 거예요? 먼저 중국 그 지린 길림으로 가서 예. 그 혼춘을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지금 하산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새로운 물류혁명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남북한 종단 철도가 완성이 되고 예. 또 그것이 이제 나진을 거쳐서 이제 하산으로 넘어와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다 연결이 된다면 예. 종래 바닷길로는 한 40일 정도 걸리던 물류의 흐름이 이런 철도를 통해서 간다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21세기판 실크로드, 물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네. 또한 그곳은 이전에 강대국들이 힘의 각축장을 벌이던 곳이거든요. 예. 이전에 청나라가 힘이 약해졌을 때 러시아가 그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난민 형태로 북간도 지방, 연해주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역사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든가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창고를 하는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를 좀 더 연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그다음에 도로도 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에 맞춰 진행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네. 정말 거대한 물류 단지가 만들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현지 시찰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격적인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국회가 좀 파행이라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은 데다가 예. 또 외통위원장으로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상임위 관련된 역할과 노력을 좀 하고 싶었던 생각. 네. 그다음에 또 남북관계가 지금 어떻게 경색 국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어떤 이렇게 개선도 필요하고 네.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 그곳을 선정을 해서 또 다행히 야당 의원님께서 또 동참을 해주시고 네. 또 취지에 네.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쪽 라진은 못 가셨죠? 이게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네. 북한에서 허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참 유감스럽게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 두만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그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 그 상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유기준 위원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오이사 조치 그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오이사 조치는 지난 2010년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남북 교류 전면 중단이라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사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선언을 하시면서 그 민생 인프라 구축,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또 그 고위급 접촉 제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오이사 조치는 사실은 저는 그 남북 교류 중단이 아니고 남북 서로 접촉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반 이상 네.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이사 조치를 뭐 해제하라는 하고 접촉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먼저 뭔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고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여야 의원들 네.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네. 오이사 조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발의상 효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천안함 이후에 북한이 아무런 그 뭐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적인 조치는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 저번에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는 발언을 하셨을 때, 예. 정부 쪽에서는 그거 뭐 아직 그 정부하고 합의된 얘기가 아니다.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이제 해제 쪽으로 보면 예. 정부가 지금 점점 말씀드린 대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오이사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남북 교류 중단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남북 간에 뭐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을 터이고 예. 더구나 그 인도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도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리고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돼 있는 상태로 가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오이사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의 반대 방향의 일들이 많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착시키고 또 신뢰 관계의 바탕을 둔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그런 그 천안함에 관한 북한 측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접촉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다. 측에서 고위급 회담을 요청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네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북한도 예. 이런 그 남북 고위급 접촉 제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다른 무슨 진전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참가했다는 것 자체도 예. 그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응원단이 왔으면 더 이제 금상첨화로 좋을 뻔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유감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남북 간의 그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대화 또 그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라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개성공단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지난주 토요일에 그 중국의 대련에서 투자 네. 설명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원산 금강산 그 관광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백두산 관광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이번에 다녀온 나진 하산, 또 북한은 나진 선봉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물류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전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북한에도 그 책임은 좀 상당히 부여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당장 중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 북한의 어떤 인권 사정이라든지 북한에 있던 여러 가지 열악한 경제 사정도 한꺼번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이 다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뭔가를 좀 이 돌파구를 차지할 텐데요. 네. 당내에 무슨 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을 좀 마무리를 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볼 때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좀 더 협의를 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또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국정감사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그다음에 또 예산안 심사, 또 여러 가지 대정부 질의 이런 국회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화 또한 별도의 투 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만간에 만나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선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인데요. 지금 상황이. 여당에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특검 무슨 추천권하고 관련해서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양보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당에서도 비난이 많은 그런 사정이라서 또 최근에 국민 여론을 보면은 재협상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게 좀 여론이 지지하는 게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만은 그나마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양보할 거 없고 야당 쪽에서 양보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양보를 이미 많이 했습니다. 자꾸 양보를 하라고 그러면 더 하실 건 없고. 아니 이미 협상을 지금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해라고 그러고 한다면 그럼 이것도 민주당 의총에서 부결되면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야가 협상을 해서 끝내면은 그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도 신뢰가 생기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협상해놓고 또 안 된다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네, 내가 만약 원내대표라면 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010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내가 만약 대표라면 무조건 만나고 또 만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계속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고 다른 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고 일단 만나야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내가 만약 원내대표라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486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대화와 양보, 기본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못 이룰 협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적으셨고요. 4228번님께서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특별법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꺼내셔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지난 19일이었죠. 서울 고등법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가 제기한 노동안이라는 통보의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 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 관객과 조오현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노조 안임 통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죠.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한 것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다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그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현재 교원만을 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을 해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두고 있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설사 고법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집행 정지를 하면서 이유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교조의 노조 안임 통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정교조가 노조안임 통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위법한 규약 시정해서 법을 지키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긴박한 손해라고 인정을 한 것은 저희랑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98년에 계속 논의를 하면서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그 현직 교사를 하는 것으로 노사정의를 합의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그 12년 1월 12일에 대법원도 그 교원은 공무의 그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자주성에 비추어서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올해 6월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에 위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 제정 당시의 노사정 합의라든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서 현직 교원만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법에 노조 통보를 한 것은 해직 교사들이 이제 조합 활동을 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9명,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정교조의 규약을 보면 네. 해직자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해직 교사도 실제 해직 교사도 노조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규약에서도 그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조가 불응을 해서 작년 10월 24일 날 노조안임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노조의 이 자주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의 자주성이 있는데 이 자주성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견해를 같이 하지 못하시는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원노조법 2조는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그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고 실제 해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조안임 통보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직 교원이 중심이 아닌 해직자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주성 침해 소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그럴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그 노조안임 통보를 한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는 오늘 오전에 네. 그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고법의 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예정입니다. 네. 항고장을 제출을 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정교조 쪽에서는 단체 교섭권이라든가 또는 복귀하지 아니한 전임자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가 나올 텐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부에서 관여합니까?
그것은 교육부 관할 사항입니다. 예. 교육부에서 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노사 관객과 조오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법 외 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서울고법 2심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전교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서 내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뭐 잠시나마 한숨을 또 돌렸습니다. 네. 워낙 또 현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 왔는데 네. 사법부가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판결 속에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요. 일단 현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줬다고 보고요. 네. 뭐 정부가 15년 합법지를 유지한 전교조를 사실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더니 네. 법을 준수하러 큰 수를 쳤는데, 하지만 서울고법은 그 법인노조 통보에 근거가 됐던 게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그 2조가 유연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법 해석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항고를 했다고 그러는군요. 예. 항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그 법인노조 관련 법들이 유연성이 있다라는 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차관, 과장, 국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들어서면서 뭐 공무원노조도 4번 반려하고요. 전교조도 갑자기 사실 법인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류가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어떤 실무적인 판단보다는 청와대 입장을 많이 대변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것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된 법 해석을 사과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전교조 탄압의 어떤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정권 차원의 어떤 판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무급에서는 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발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말을 한 겁니까? 뭐 문서로? 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고요. 예. 저희들도 관련 뭐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가 사실 입법 책임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도 사실 1년에 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는 것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유독 이 유연성의 시비를 계속 받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있어서는 계속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는 이제 사법부의 판결만 의존하지 말고 뭐 ILO 권고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인권위 2차례 권고했고 뭐 이것 때문에 노동 탄압급이랑 오명도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개정의 어떤 뭐 근거와 조건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전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 이런 걸 촉구할 예정입니다. 실정법상으로는 말이죠. 법에서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교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직 교원도 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실정법을 존중한다면 법 개정 운동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이렇게 마찰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전교조 해직자가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정부가 뭐 갑자기 전교조 해직교사를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직교사가 있었으면 문제 삼았던 건 이전 정부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랬던 거는 알고도 노동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쨌든 법을 유연성이 있는 법에 대해서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오래전부터 ILO가 13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법 개정 시기를 이미 더 놓쳤죠. 네. ILO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이 권고하는 내용은 교원노조법 2조 그러니까 현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일단 해직자, 실업자, 구직자도 가입 범위가 이제 확대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뭐 보통 노동의 현실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규율이 뭐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2004년에 산별노조는 뭐 해직자, 실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교조는 뭐 다툼의 여지 없이 산별노조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뭐 지부별, 지역별 본부에서 교섭하지 학교에서 교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산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교조도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따른 뭐 어떤 법 조정을 하지 못했던 국회나 이런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이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 교원은 뭐 그런 취지의 또 판결을 내는 것도 있었죠. 대법원은 뭐 유언 판결을 내는 건 아니고요. 현행 법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다툼의 과정은 없었고 대법원도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이 저희들 청구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언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제 최종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들어봐야 할 단계에 와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미복귀 전임자들 이 거치는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전임자 70명 중에 29명이 미복귀를 했고요. 41명이 교육부의 강제에 의해서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1명 전임자도 올해 말일까지가 임기 기간일 다 채우도록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단체 교섭도 요구를 하시겠죠? 단체 교섭은 저희들이 뭐 보수 정권 들어서서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난 8월 중순까지 실무 교섭을 완결짓고 본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법외 노조 예정된 교원 노조와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중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육부와 단체 교섭을 재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하자고 요구를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합비 징수하시고 또 조합 사무실 제공받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사무실 지원 문제는 뭐 퇴직교사들 모임조차도 사무실 임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불법 노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교조 사무실 임대 지원을 못하게 해줬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여전히 지원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합비 납부 지원도 뭐 정교조가 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이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뭐 곧바로 오늘부터 저희 이제 또 실무자가 오늘 교육부에 들어가서 관련된 뭐 조율을 좀 하고 왔습니다. 답변이 어떻든가요? 아직 제가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복귀를 했던 현장에 나갔던 전임자들도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현장에 가서 일부 학교에서 담임을 맡거나 그런 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담임 교차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뭐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임자라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담임을 며칠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교육감들은 적어도 가처분 결과만이라도 지켜보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뭐 이런 산시적인 주장조차도 교육부가 계속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상의 다수의 혼란은 교육부가 분명히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사의 임명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전임자를 복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네, 내가 만약 원내대표라면 꽉 막힌 정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